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느바 최종 아니고요. 내일 아침에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해축이랑 느바랑 섞어가서 물부로 해가지고 30분 해드리도록 하고요. 내일은 이제 배팅 방향성이 짧게 짧게 치는 쪽으로 배팅을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소위 말해서 다다익선 이 플레이로 가자는 거지. 남발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당연히 중점은 뭐 느바나 물부 쪽이고 주간은 뭐 지금 잘 풀린 것 같은데 항상 주간은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지난주 뭐 강습 먹은 적도 있지만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겠습니다. 그냥 알겠죠? 내일 또 ESL이 좀 찬스 있을 것 같긴 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가겠습니다. 자, 토론토와 휴스턴부터 가겠습니다. 토론토 같은 경우는 결장이 거의 없는 팀이죠. 작년 같은 경우도 없고 키클리, 바렛, 잉글램, 반즈 다 나오는 부분이고 휴스턴 자체도 별로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휴스턴이 좀 더 잘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부분도 있는데 조금 치고 못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방장님, 니 분석을 들었을 때 계속 토론토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도 프렌에 언더도 잘 먹었던 부분들이고 실제로 뭐 미러키한테는 일단 엔딩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지만 토론토도 오히려 변화가 다른 팀들 뭐 변화 많았잖아. 뭐 슈퍼스타도 이적을 하고 근데 아닌 것이 오히려 저는 더 득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번 시즌에 이제 생군하고 이런 활약들은 더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접전은 갈 수 있고 경기 자체가 은근히 토론토도 괜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프랜승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승패 언어바보다는 승패 쪽으로 전원 접근하는 게 배팅 방향성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토론토 프랜승에다가 오바 보고 휴스턴이 물론 지금 뭐 5.5 받아도 되고 6.5 받아도 되고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고 또 듀란트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뭐 해줄 수 있는 부분 훨씬 많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토론토도 지금 경기를 그만큼 좋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보스턴하고 클벌 지금 이제 두 팀 모두 다 이제 초반에 긍정적이지 않고 근데 클벌은 결국은 승을 이뤄내고 또 마인사이드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경기를 펼쳤고 보스턴은 뭐 이제 테이텀을 떠나서요. 물론 브라운 나올 수 있는 프로 에이블 떴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뭐 데릭 화이트도 있고 프리차드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클불도 지금 정상적인 완전 정상적인 경기라 볼 수는 없어요. 작년에 이제 동부 1, 2등에서 뭐 거의 선두 주자 이런 주자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래도 클불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왜 핸디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부분이고 일반승 자체도 배당이 조금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보스턴이 저력이 좋았고 반대 보는 게 그렇게 빡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배팅을 보풀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물론 이거 뭐 브레드 감독 시절이든 아니면 지금 감독이든 해법을 찾을 수도 있어. 왜 보선이 그냥 강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뭘 보여줘야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고요. 그래서 클버 승이나 만승 쪽으로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래도 언더 보지는 못하겠죠. 두 팀 모두 다. 왜? 작년 제일 하이 피크를 찍었던 1, 2등이 보스턴하고 클불 아닙니까? 그지? 클불 같은 경우 이제 에너지 레벨 높은 모블리라든지 이런 애들이 두 팀 모두 다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한 놈한테 의존하는 그런 농구를 안 한다는 게 최고의 강점이죠. 그다음 디트하고 올랜도 솔직히 둘 다 승패 쪽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손이 잘 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랜도는 210점대나 200점대를 받아야 되는데 시즌 초반에 너무 터무니없는 230점대 받아가지고 오히려 경기력은 더 좋지 못했죠, 그죠? 그리고 디트 같은 경우는 물론 다양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커닝햄 위주의 팀인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팀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 물론 두렌하고 토바이 해리스 그런 활약들은 NBA이기 때문에 다른 팀도 다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세크 포틀랜드도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가자 말자 그렇다고 뭐 일반승이나 뭐 저배당을 받았을 때 곧잘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중위권 정도 보기도 어렵고 잘 가봐야 플레이오프권이잖아, 그지? 그래서 당연히
기대되는 거는 내용이 많은 바그너나 반케로, 물론 여기도 반케로 위주의 팀이긴 하지만 올랜도가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올랜도를 보는 게 맞고요. 근데 디트의 이 빠른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더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올랜도도 230점까지는 안 됐지만은 작년보다 뭐 선수의 기량이라든지 아니면 팀의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기준점이 평소보다 작년보다 좀 올라가는 게 맞는데 갑자기 너무 치고 올려줬죠. 230까지 그제. 그래서 224나 225점 때면은 그렇게 많이 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반대편 역시 빠른 이 얼리 오피스를 가져가서 만들어가는 팀이기 때문에 넣던 안 넣던 슛빈도가 많고 빨리 하고 경기를 하고 수비가 안 좋고 이런 팀들은 언더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떤 리그든. 그 다음에 이제 에트라고 브루클린인데 브루클린은 말했죠, 그죠? 기준이 크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받을 거야. 작년에는 이제 끝물에 이제 9.5, 10.5 이런 거 있어서 잘 빨아먹었지. 시즌 초반이라든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없고요. 에틀 같은 경우는 지금 존슨하고 리차즈하고 걸려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둘 다 높습니다. 근데 안 나온다 하더라도 마인을 해야 돼요. 에틀 같은 경우도. 물론 에틀이 우리가 프렌이 안 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반대로 토론토 때 또 토론토 프렌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지금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 같은 경우 옛날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디니디하고 그다음에 벤 시몬스 있죠. 핸들러에 대한 부분들이 맨날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득점은 어느 정도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239점을 주는 거고, 에틀은 원래 달리는 팀이고 맞지? 그래서 저는 마인 쪽으로 7.5나 8.5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누구에게나 마인이 기본적으로 6.5, 7.5는 깔릴 수밖에 없는 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방장님, 클렉스턴하고 뭐 테런스 맨 가지고 경기를 풀어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항상 브루클린은 기본 점수를 하고 이 핸들러에, 물론 뭐 핸들러가 없으면 뭐 옵션이 득점 옵션이 좋은 선수가 나와서 경기를 해주면 좋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크하고 시카고. 세크가 이거는 당연히 프렌을 받은 팀이 좋아요. 시카고가 프렌을 받았으면 시카고 프렌 가는 게 좋고, 세크가 프렌 받았으니까 프렌은 가는 부분이지. 당연히 서로 세크가 조금 더 낫긴 하죠. 만약에 정을 받았으면. 왜? 시카고는 아시다시피 샬럿 이런 데도 있잖아. 디트, 샬럿, 올랜도 원래 그렇게 근본이 없는 팀이라고 볼 수 있잖아. 득점 하이를 찍는 부분이 있죠. 기디라든지 존스라, 물론 지금 코비 화이트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 잘 풀어가거든. 없는 게 별로 이렇게 많이 티가 안 난다고. 근데 1.4 여기서 받았을 때는 뭐 배당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잖아. 일반승만 약간 송영진이 있을 때 수원 KT 같은 그런 느낌이지. 손이 좀 잘 안 가죠. 그래서 저는 접전의 뉘앙스도 분명히 있고요. 개인적으로 5.5 주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리고 그 세카하고 시카고의 차이는 뭐냐면 당연히 핸들러 차이도 있고, 슈레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 국가대표팀에서 거의 뭐 기록을 갈아치우는 그런 선수죠. 물론 느바에 있을 때는 평가가 좀 절하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국제전에서는 슈레더 알아주는 부분 아닙니까? 슈레더 빠지면 안 돌아가고 독일 팀 안 돌아가고 이런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이 둘이 차이는 세크는 극복을 하는 모습, 승리까지 저 짤싸움 하는 게 아니고 승리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뭐 세난과 더불어서 많이 나왔다는 거고, 시카고는 반면에 3승 0패를 해주고 있지만은 말미의 경기력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거는 조시 기디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뭐 코비 화이트가 안 나와서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약간 종특 같은 그런 부분이야, 시카고 같은 경우가. 그래서 개카고, 강호표, 샬러, 뭐 시카고, 올랜도, 그다음 디트 이런 팀들이 맨날 그 예약에 인디애나 이런 팀들이 나오는 이유가 승패적으로 그런 예약에 나오는 게 매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구성원이 조금 바뀌더라도. 그래서 저는 세크 프렌에다가 237은 좀 과하다. 한 팀이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가 이기든 반대가 프렌하든 마이너를 하더라도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경기고, 그 다음에 지금 아무리 우리가 지금 기준점이 230점대 맞춰졌다고 하더라도 시카고 특히 4쿼터에 이렇게 처지는 부분들 조금이 나와버리면 이거 그냥 언더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 일단 핸들러가 없는 것도 문제죠. 물론 꾸역꾸역 잘 부세 비치한테 패스 잘 해줘가지고 엔더 만들고 이런 부분도 보이긴 보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세크가 지금 1승 3패고 시카고 3승 0패니까 4점을 준 게 아닌가. 큰 변별력은 없다. 반대로 줘도 아무리 지고 1승 3패라 하더라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댈러스하고 인디애나는 당연히 정배당이나 좋은 배당이나 많이 받았을 때는 별로 그렇게 선호가 되는 팀은 아니지만은 프렌이라든지 다득점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내가 얘기를 많이 했었죠. 라운드별로 따라 다르겠지만 왜 그게 문제였죠. 그래서 못하는 팀은 그냥 이겨줘야 되는데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경기를 어렵게 하거나 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인디애나인데 지금 이제 반대인 상황이니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댈러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쿠퍼 플래그 자체는 신인 치고 당연히 잘할 것으로 기대를 했고 득점도 나오고 이런 부분 맞긴 하지만 지금 물론 신인한테 모든 걸 다 맡기기가 좀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빙이 빠져 있고 어빙이 잘하고 안 잘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게 필요한 시점인 거 맞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데이비스하고 클레이 탐슨하고 PJ 워싱턴하고 마샬하고 이게 뭐 단독적으로 잘 풀어가는 그런 구성의 플레이어들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작년 셰퍼드 있고 네스 스미스 시작함하고 마일스 터너 떠났는데 팀을 잘 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승하고 뭐 저배당 좋은 배당 좋은 일반승도 인디애나는 잘 못해요. 근데 여기나 프레를 받고 그다음 비비고 이런 부분에서는 인디애나가 쓰임새가 좀 좋기 때문에 댈러스보다는 인디애나 프레는 지금 7.5까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바는 오버 볼 것 같죠. 언더 봅니다. 물론 댈러스 같은 게 또 안 좋은 점을 찾으라면은 디펜시브 레이팅을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있을 때는 뭐 어빙도 있고 탐슨도 있고 뭐 다 있을 때 있었죠. 막시 클레버도 있고. 근데 그때는 그때 성적 좋을 때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어느 정도 평균 정도는 가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받쳐줬기 때문에 성적이 난 거지. 여러분 이제 공격에 꽂혀 있고 뭐 어빙이 듀란 뭐 어빙 뭐 그다음에 탐슨 요런 데 꽂혀 있어 그런 거지. 그게 안 되면 경기 인디애나도 댈러스만큼도 약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포커싱은 이제 인디애나 프렌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덴버하고 뉴올. 덴버 결국 뭐 휴스턴도 그렇고 물론 뭐 여러분들이 큰 마인 중에 믿을 만한 건 밀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단 자이온이 걸렸고 이 새끼는 또 거의 못 나오는 경향들이 좀 많죠. 아니면 경기를 제대로 안 뛰거나 그리고 거기에 왔다 갔다가 좀 심한 게 당연히 뉴올리언즈고 조던 풀 같은 경우도 이제 1옵션으로 조금 올라와서 활약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돼요. 일단 당연히 아무리 자말머리가 못해도 좀 기대에 몸이 신다고 하더라도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아시는 요키치가 거의 뭐 한 경기 이상 못할 가능성은 아무도 생각을 안 하잖아. 그리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위력을 발휘하는 게 당연히 에런 고든이죠. 에런 고든하고 요키치는 벌써 나와 있기 때문에 자이온이 나온다 하더라도 버거운 상대고 자이온은 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시즌 초반에서 방장님 저기 뭐 덴버도 하고 뭐 휴지도 15.5 해서 그래도 못 가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 전력적인 기본적인 차이가 1번부터 5번까지 차이가 다 나고 수준 차이가 그래서 언더에다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이온이 더 빠지면은 저득점 가기 더 좋고 뭐 자이온이 득점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냥 뭐 이렇게 해볼 수가 없다고. 왜? 허버트 존스가 그냥 스몰볼로 가야 돼요. 농구를. 그럼 뻔하잖아. 3점 던지고. 안 되면은 경기 쫙 벌려지고 뭐 이런 부분 생길 거 아닙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라고 유타인데, 옛날 같았으면 제가 유타를 보고, 당연히 포트는 그때그때 뭐, 카마라라든지 샤프라든지 뭐, 이런 컨디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의외로 경기력이 좀 괜찮더라고. 유타랑 포트는 도찐게 치니까 저렇게 배당을 받아놨죠. 근데, 4번, 5번 쪽에 좀 유타가 약한 거 있어. 그러니까 3점이나 야투적인 건 유타가 더 나은 부분인데,
좀 안정적인 건 당연히 포틀랜드가 더 낫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100점도 넣고 90점도 넣고 그런 득점력이 중간중간에 빠질 때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선수 구성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올해는 일단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도찐 개찐 이렇게 비슷하게 붙었을 때 이기는 승률이 은근히 높기 때문에 저는 포틀랜드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런 두 팀의 경기를 한두 번만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이게 204, 거의 40에 준한단 말이지. 물론 유타도 빈도 많이 던지고 3점 던지고 미카는 필도로 가긴 하지만 짝지가 좀 아쉬워요. 뭐 그게 뭐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가 됐든 아니면 5번하고 호흡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게, 물론 슈팅도 많고 기준은 여기서 낮게 받을 정도는 아닌 팀인 건 양팀 맞아, 지금 경기력 자체가. 근데 요런 기준에서 오바가 좋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다른 걸 찍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승패를 찍어갈 거냐 말 거냐, 여기 포커싱을 두는 게 가장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네하고 랄. 미네하고 랄 같은 게 거의 공농이라 보시면 돼요. 리브스하고 이제 그 뭐야 크넥트하고 이런, 돈치치도 지금 빠졌죠. 아예 빠져 있어요. 막시클레브, 르브론, 그 다음에 뭐 빈센트까지 빠지면 이거는 그냥 지공하고 공농하고 3점 높지도 않잖아. 물론 뭐 딜론 클렉트 있고 그 다음에 오스틴 리버스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레이커스 자체가 그 3점적인 부분 좋지 못하거든. 그리고 잡아줄 선수가 없잖아. 오스틴 리버스가 지금 다 해야 되는 입장이야. 르브론 하는 것도 해야 되고 막시 클레버 역할도 해야 되고 지금 빈센트까지 빠진 부분 아니야. 맞지? 그럼 미네는 빠진 선수 없는데 좀 답답하죠. 11.5 그때 많이 못하고. 그리고 줄리어스 랜드, 고베어. 줄리어스 랜드 같은 경우는 뉴욕에 있을 때 아시다시피 왕노릇 했던 선수 아니야. 리딩도 보고. 그럼 하치무라 밖에 나오고 이래 버리면 에이턴은 이제 랄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저는 기준이 그렇게 뭐 이건 빡세진 않기 때문에 미네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플랜을 하려면 3점적인 게 조금이라도 좋아야 된다 생각인데, 물론 작년에 그 두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3점적인 부분도 개선됐지만 기본적으로는 다공이나 돌파나 뭐 이런 부분의 패턴 위주로 JJ 레디 감독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플랜 3점이 조금이라도 미네도 못 가죠. 미네도 애지간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미네 마인승, 그 다음 다득점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멤피스하고 피닉스 경기는 이게 왜 자꾸 넘어가지? 멤피스는 아시죠? 알다마, 윌리엄스, 클라크, 이디, 제롬, 스카트 피펜 주니어 3세 여기 다 빠져있고, 나올 수 있는 건 자모란트, 포프, 그 다음에 웰스, 잭슨, 뭐 랜데일, 랜데일 3, 4, 5번 너무 약하죠. 아무리 선수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웰스, 잭슨, 자렌 잭슨, 랜데일은 백업을 뛰어야 돼 선수. 차라리 이디가 훨씬 낫지. 이 경기 자체는 승패보다도 저득점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기준이랑 비슷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피닉스도 그다지 오버팀도 아니고 언더에 좀 성향에 가까운 팀이에요. 물론 부커 원맨 팀이긴 하지만 너무 과해요 이거는. 그리고 멤피스도 한 번씩 옛날 늠농구 그런 경기를 합니다. 왜?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지금 오늘 경기들이 어떻게 되냐면 슈팅 가드 쌍팀 다 포인트 가드만 농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받아먹게 하거나 아니면 기대가 안 되는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자모란트 포프하고 그다음 부커하고 그린하고 요 경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놀자판이거나 활약이 미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지금 200 거의 40에 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지금 맞지? 239잖아요. 그럼 언더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역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너무 빠졌어요. 선수 빠진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딘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이딘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멍청하게 생겼지만은 작년에 이제 블로킹도 하고 일단 띄워줄 수 있는 빅맨이거든요. 그거 있었으면은 멤피스를 조금 5.5 주면 많이 갈 수도 있지. 랜데일은 좀 아니다. 랜데일은 좀 아니고, 그렇다고 피닉스도 지금 뭐 라이언 던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구성이 다 어느 정도 되고 3점이 엄청 좋거나 이렇게 해야 한 240번 핑퐁을 가잖아요. 근데 피닉스는 옛날에 부커하고 뭐 듀란트하고 뭐 CP3하고 크리스폴 있을 때도
그다지 오버 팀은 아니에요. 오버 방금 피닉스 오버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 그냥 간간히 쓰거나 잘 안 가는 편이지, 그지? 그래서 이 둘이만 하고 뭐 이래 한다고 물론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40점씩 박아버리면. 근데 둘 다 그래야 돼. 부커도 해야 되고 그린도 해야 되고 칼데 포프도 해야 되고 자모란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만 해버리면 바로 언더 나는 게 두 팀 모두 다 그렇겠죠. 한 팀은 한 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이제 다저스인데 다저스하고 이 토론토 경기는 토론토가 또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의외로 그 이제 그 연장한 17회까지 연장한 게 다저스가 독이 돼 버렸어. 경기가 이기긴 이겼지만 승리는 거두지만 독이 돼 버렸고 스넬이 나오고 에세비치가 나오는데 에세비치는 정규 시즌 때는 뭐 언급할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플레이오프 때는 괜찮아요. 플레이오프 페이스가 지금 계속 좋기 때문에 시애틀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엔 시애틀 가다 토론토 바꾼 이유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고 그래서 근데 다섯 반대 본다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렇다고 뭐 2.5, 1.36을 가자 그것도 아니고 1.5가 있어도 배당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득점을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못 치는 공은 아니고요. 스넬 같은 경우도 옛날에 템파베이 있을 때 그때 이후로는 폼이 떨어지고 부상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오바를 찍어볼 건지 안 찍어볼 너무 오바 위주는 아니야. 야마모토 나올 때는 언더 한번 보기도 봤어요. 대체적으로는 토론토도 어쨌든 홈런 많이 치는 팀이고 우리 정규 시즌 때 승보다도 오바를 많이 쓰는 팀 불개주 뭐 커크 옛날부터 해가지고 유현진 시절부터 봐도 알겠지? 그래서 저는 다득점만 써놨어요 거기. 그래서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축구도 오늘 경기가 꽤 쏠쏠한 게 많죠. 그리고 지난번에 또 물론 배당이 조금 작긴 하지만은 3오버 가서 바로 또 챙겨 먹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드리는 거는 가라고 주는 건 맞긴 맞습니다. 네, 상황을 여러분이 뭐 많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면은 당연히 물부랑 너바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맞고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도 방장님 기본 배팅해서 됩니다. 그럼 그냥 계속 꾸준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보통 저녁에 방송에서 저녁에 표 다 드리는데 아침에 하는 경우가 있으면 아침에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새로운 표 가면은 그 다 감안을 해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센스가 있어야 돼. 처리는 제일 좋은 건 저녁에도 맞고 아침에도 맞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구매를 언제 할지 모르니까 결과 처리만 방향 이상한 짓은 안 하잖아. 그치? 다 들어. 제일 좋은 거는 종목마다 한 개씩이라 한 개만 들어오면 안 되지만 한 개씩 들어오면 제일 논란이 없겠죠. 주가 한 개 들어오고 그다음에 야구 물부 느바 한 개 들어오면 논란이 없겠죠. 그죠? 만약 그냥 축구만 들어오면 농구 그 야구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들어왔네요 하고 더 먹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느바 먹고 느바 물부는 그래도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확실하게 해주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AS 로마하고 그 다음에 PSG 마인하고 랑스 헨승 요 라인 중에서 잘 골라가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파르마라든지 로리앙이라든지 메스라든지 이런 팀들은 올해뿐만 아니고 그렇게 쓰임새가 있는 팀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약팀이 맞죠. 그리고 일단 AS 로마든지 PSG라든지 랑스라든지 뭐 이거 국가 대항 뭐 클럽 대항전 간 팀도 있고 안 간 팀도 있는데 마인을 해야 되는 팀이 아니면 다 똥배이거나 그렇겠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헨슨 골라서 뭐 2배가 넘어가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2배 넘어가고 특히 이 파르마라는 팀 자체는 2부에 있어야 되는 그런 팀 수준이거든요. 물론 로마도 뭐 다득점을 내면서 그렇게 마인을 잘하는 팀은 아니지만 잘 가지 않고 오히려 2.5 언더를 많이 쓰는 팀인데 저번에도 우리가 로마 2.5 오버 가가지고 밑에 끼어가지고 써가지고 4배 만들었던 부분 있고 경기가 정확하게 지금 나와주는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장하게 설명할 수 있어. 왜? 오히려 그럼 파르마가 설명할 게 없을 거잖아. 그지? 유벤투스 경기는 찍지 마세요. 왜? 이겨야 되는 것도 맞고 많이 내야 되는 거 맞는데 지금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오바 정도만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고 엘라스하고 엘라스 베로나하고 우디네스 경기는 우디네스도 아시죠? 한 골 정도 뽑고
강팀은 아니고 맞지? 유벤투스 핫불이 하려면 여기다 핫불이 하겠죠. 왜? 멤버가 다 빠져 있는 건 아닌데 성적이 안 나오고 무승부 키고 그러니까 홈에서 승하고 많이 승할 건 아니고 오바 가는 게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제노아하고 마르세유하고 낭트는 오바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너무 잘 알 거고 점수 제일 재밌게 하는 팀이야 프랑스 리그 앙에서 또 어떨 때는 또 순위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팀이고 모나코는 이제 2년 전에는 이제 거의 폼이 다 주고 있고 그래가지고 거의 배팅 손도 안 댔던 팀이거든. 지금은 이제 옛날의 명성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앙제나 오히려 제가 얘기했죠. 프랑스 리그가 경기력에서는 점수가 많이 나고 재밌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프랑스 리그는 지금 다 오버를 본 상황이 앙제, 그다음 랑스 승패는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노아 경기도 다득점이고 원래라면 제노아 헨승에 오버를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제노아가 은근히 지금 쓸데없는 팀한테 역습을 많이 당하는 골이 먹히는 그 결과까지 내주는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내일 오버 3개로 가든지 뭐 오버 2개를 섞어서 뭐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기도 좋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언더 보는 경기는 로마 경기밖에 없고요. 로마는 원래 오버를 그렇게 많이 가는 팀은 아닙니다. 승패를 가든지 헨승을 가든지 아니면 저득점 가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미축은 당장히 내일 안 좋습니까? 미축 좋아요. 손흥민 경기요. 오스틴 이프렌이 배당이 있거든요. LAFC가 지금 올해 센세이션 했던 거 맞아. 손흥민을 떠나서. 그리고 손흥민하고 그 친구 누구야? 주어 쿵짝 잘 맞는 거 맞는데 지금 미네하고 그때 미네하고 무슨 경기 시애틀 경기 언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신시내티도 1대0 이런 경기들 보시면 미축에서 2프렌 주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거는 진짜 알짜배기로 좀 쓸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FC 1만을 가는 것보다 2프렌이라고 제가 무조건 안 가는 건 아시죠? 가는 건 아닌 건 아시죠, 그죠? 근데 이렇게 줬을 때 오스틴도 약간 소위 말해서 개싸움, 약간 몽레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프랑스로 저기 분데스리가로 치면은 약간 브레멘 같은 그런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다 보여줬잖아. 신시내티 이기고 그 더비 이기고 그 다음에 0대0 나서 언더 나고 맞잖아, 힘들어. 그래서 이 프렌의 1.63이면은 마냥 이니까 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도 아무리 그래도 미축을 조금 결과는 보시잖아. 보시면은 지금 그리고 또 이게 정규 시즌도 아니고 바로 그 뭐야 토너먼트잖아요. 32강, 16강 이렇게 가는 부분이니까 LFC 1마인보다는 이 프렌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잘 써먹었죠. 이 프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면 되고 8FC도 오버 봅니다. 승패 정하는 것보다는 승패 정하는 거는 로마 헨승이나 PSG 헨승이나 랑스 헨승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오너바로만 치고 스타드렌 프렌하고 오스틴 이프렌 이 정도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핸디 쪽으로 쓸 거는 스타드렌은 언어바는 별로 제각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어바는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프렌 뭐 요 5개 얘기한 것 중에 제일 낫긴 하죠. 오스틴보다 밑에죠. 랑스, PSG, 에스 로마 그다음 오스틴, 이프렌, 스타드렌 이 순으로 핸디캡은 좋고요. 여기 없는 경기는 안 갑니다. 특히 뭐 컵데이 이런 거는 오케이. 그래서 만약 오늘 LG가 이기면은 내일 LG가 끝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나가 이기면은 고민 또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 1점 차라서 제가 몰라요. 봐야 돼요. 배구는 기름이 이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한 개 가지고 다 그래 된 거죠. 오늘도 다저스고 어제도 다저스고 다저스 맞는 다 말에 가서 그런 거고 맞죠? 원래는 다 주간 다 들어왔고 맞죠? 오클라호마 마인 그런 거지. 그런 게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분위기잖아 분위기. 맞죠? 형들 뭐 받았는지 다 알잖아. 어제 뭐 도공 그거는 그냥 뭐 틀렸다고 생각하고 삼성데이 그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뭐 이제 오클라호마 마인 못한 거 그 마지막 와가지고 그다음에 다저스 승은하고 마인은 못한 거 이런 거 그래야 되겠죠. 오늘도 뭐 아마 한 개 가지고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